Hi.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Hello. 네. Nice to meet you. 반갑습니다. Nice to meet you. 예, 2020년 선서 공부 3회차네요, 벌써. 이번 주제는 지난번에 공지한 바와 같이 팔문헌에 대한, 네. 그래서 우리가 팔문헌에 대해서 매일 수련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하는데, 팔문헌을 통해서 뭔가를 하자고 하는데, 팔문헌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우리 현실을 돌아보기 위한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예전 말씀에 그 얘기가 있었죠? 돌고래니까 칭찬하면 웃는다. 돌고래니까 춤추지. 네. 그래서 그 얘기가 뭐예요? 결국은 그 맹자 고자편에 나왔듯이 큰 인물이 나오기 위해서는 큰 인물은 끊임없는 고난과 배고픔과 어려움을 겪은 다음에 그 사람이 그런 그 사람 됨됨이가 겉으로 드러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의 사람들은 어떤 걸 좋아하냐면 칭찬을 좋아하죠. 근데 수련에서는 칭찬만 가지고는 수련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진짜 영성이 높은 상근기들은 칭찬만 가지고 안 된다. 근데 여기서 수련하자고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지금 만약 중근기다, 하근기여도 나는 상근기를 넘어서 선인이 되겠다는 어떤 포부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모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절대 하근기를 위한 교육법이 안 써졌다는 얘기죠. 우리 수련에서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나는 칭찬을 받고 싶은데 칭찬을 안 해주니까 나타나는 현상은 첫째 뭐겠습니까? 떨어져 나갈 줄 아는 분들. 아니 그거는 결과론적인 거고 그 전 단계에서 떨어져서 자신의 수준을 찾아가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들. 삐지죠. 그렇죠. 삐지기 전에 있어요. 섭섭하죠. 섭섭해지면서 삐지고 그러면 또 뭐예요? 그 다음부터는 험담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간질 시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분란이 일어나죠. 그래서 수련을 통해서 단체 수련을 하는 이유는 분란이 아닌 화합을 통해서 하나 돼서 어떤 에너지를 결집을 시켜서 그 에너지를 가지고 어떤 그 고난을 극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한 방에 직진해서 가자는 게 목표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 에너지가 계속 분산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가다가 힘 있는 사람들도 분산이 되니까 보호막이 찢어져 버리니까 같이 중상을 당해서 그 누구도 살아남지 못하게 되는 그런 가슴 아픈 현실이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마음 할 때 그 한마음을 갖다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한마음이 되어야 된다. 그 얘기가 굉장히 많이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히고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들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그 한마음이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정의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우리 선배님들부터 한번 한마음, 내가 생각하는 한마음은 뭐다. 선배님 없는데요? 너 어려운 부분인데. 우린 초신이야. 근데 다 초급반이야. 처음처럼. 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얘기처럼 중하근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그 동기부여는 칭찬이라고 그랬잖아요. 칭찬. 네. 응. 그러니까 맨날 칭찬만 받고 이러다 보면 이제 수련은 어떤 고난을 통해서 자기가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떨구고 나가는 건데 이제 그거를 이제 못 마치다 보니까 그거를 찾아서 자기 칭찬해주고 자기 말 들어주고 자기 예준 대로 다 자기 잘 찾아가는 거잖아. 바깥을 나가던 지금 이제 상황이 우리 그 상황이라 했는데 한마음에 지금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한마음이 무수히 우리가 뭐만 하면 한마음이 아니라 그랬어. 근데 한마음에도 그 퀄리티가 있어. 레벨이 있어. 그래서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서 진짜 총 들고 으쌰으쌰하는 한마음일 수도 있고 진짜 조용히 앉아서 뭔가를 음미하고 나누는 마음이 있는데 그 누군가가 원하는 그 한마음에 못 맞추면 완전히 무슨 왕따를 당하듯이 그런 였거든. 그래서 이 한마음이 되기 위해서 그 자기 자리가 어디 있는가는 알아서 그 마음을 맞춰야지. 아무 데나 가서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이 단체 갔다 저 단체 갔다 그럴 수는 없지 않나. 그래서 결국은 내 수준을 알아야 되다. 아, 이게 3점포로 가는 건데. 네. 꼬라지를 얘기하다가 네, 또 다른 분.
단체 있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있으니까 그냥 모자란 거 조용하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하면서 그냥 메꿔주는 거 그게 한 마음인 것 같아요. 뭐 다 똑같은 일을 할 필요도 없고 다 똑같은 강도를 할 필요도 없고 자기 수준에 자기 눈에 걸리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빈 거 그냥 메꾸면 각자 다 그게 한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해. 네, 우리 멀리 나주에서 오신 각자 갖고 있는 그게 그냥 하나의 전체 원이 되면 그게 한 마음인 것 같아요. 다 다른 것 같아. 중립점도 다르고 근데 놓여줄 결국 때도 다르고 뭐 놓여줄 때도 다른데 뭐 파장 얘기하듯이 결국 각자의 그 파장이 한 구름이 그 안에 있는 게 한 마음인 것 같아. 이분은 해외에서 가고 와서 영어가 있어서 교포시라 영어를 해주세요. 영어 플리즈. 한 마음은요. 아니 나는 어떤 우리가 진화의 길을 가는데 있어서 그 큰 흐름 있잖아요. 거기에 그게 틀어지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를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떤 그 길이 맞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서로 마음을 합치는 것이 아닐까. 네, 저는 두 가지 관점에서 한마음을 좀 예전에 생각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적으로 생각할 때 한마음은 여기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일방향으로 쭉 가는 걸 한마음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이게 가장 단순한. 네, 그래서 나타나는 게 이제 그 전제국가에서 왕만 바라보고 있거나 아니면 전쟁에서 어떤 그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스타일의 예, 이런 한마음이 있고 또 하나의 한마음은 뭐냐면 음악에서 오케스트라가 있잖아요. 지휘자의 어떤 리듬에 맞춰서 오카리나도 있고 뭐 하여튼 다양한 악기들이 있잖아요. 서로 다른 속에서 그 전체 리듬을 맞추는 한마음. 저는 크게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가 보니까 어떤 한마음을 많이 원하냐면 1차원적인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만을 한마음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말 그대로 기초적인, 초등학교적이고 중학교적인 그런 측면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잘해가지고 우리나라가 한번 뒤집어진 적이 있잖아요. 이 일사불란함의 하나에 새마을운동? 최근으로 너무 그건 구려 오래됐어. 최근으로 예. 촛불시 그 촛불도 두 패로 나눠졌어요. 예. 하나로 됐을 때 좀 더 써. 월드컵? 월드컵 아니야? 그렇죠. 하나. 딱 골을. 예. 그거는 촛불 시위는 뭐예요? 그걸 찬성하는 사람도 있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그건 하나로 됐다고 할 수는 없어요. 맞아. 예. 한쪽에서는 그걸 지지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한 마음이지만 그 반대쪽에서는 태극기 들고 있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는데 촛불집 아니 그 월드컵. 월드컵 할 때는 말 그대로 그거 하나 해가지고 모든 게 다른 게 하나 일체 잡념이 안 들어갔어요. 그 에너지가 모였었던 거죠. 예. 그게 순수한 마음. 그래서 어떤 목적이 너무 강하게 들어가 버리면 그게 깨지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그 군대식의 승리를 위한 목적으로 들어가 버리거든요. 근데 월드컵은 승리를 위한 것도 있지만 사람들 자체가 즐기는 즐거움 속에서 누군가가 지시를 한 게 아니잖아요. 자발적으로. 불공수 하나 된 거네. 네. 그래서 그건 1차원적인 그런 거죠. 근데 오케스트라는 뭐예요? 끊임없는 피나는 그 훈련을 통해서 일체화되는 고난이라는 게 포함되어 있는 하나됨이에요. 한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수련에서 한마음이라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오케스트라의 연주자들이 하는 것처럼 그냥 월드컵에서 하는 한마음이 아니라 피나는 훈련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빨리 이걸 음을 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느리기도 하고 박자를 빼먹기도 하는데 그 모든 걸 맞추면서 자기 걸 하면서도 옆 사람과 조화를 이루는 한마음이 우리가 수련을 통해서 하는 결국은 한마음이 아닐까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하모니구나. 그렇죠. 하모니죠. 그래서 각자 자기 네. 네. 다 틀린 것 같은데 결국은 같은 데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선교에서는 통일을 싫어하신다. 한 가지 단일적인 걸 싫어하신다. 그런 말씀도 있는 거죠. 수준이 천차만별 속에서도 각자의 역할을 하는 거. 그리고 그걸 갖다 상호간에
시기 질투하지 않고 인정해주고 도와주고 밀어주고 끌어주는 그런 게 진정한 하모니가 아닐까. 그래서 그런 문화가 생기면 그게 바로 예수님이 얘기했던 지상천국인 거고 선생님이 얘기했던 선계가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너무 어렵다. 너무 고차원적이네. 어려울 수도 있지만 굉장히 쉬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순수한 마음이 되지 않는 한 마음은 한 마음이 아니다. 순수해져야 된다. 예, 예. 목적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목- 수고라는 게 사심, 사심, 자꾸 이렇게 목적은 빗나가는 게 예, 목적은 있어야죠. 목적은 예. 있지. 큰 우리도 목적. 큰 목적이 예, 예. 있잖아. 진화라는 한 큰 목적은 있는데 사심. 사심이 들어가는 사요. 거지 이게 이 뭐지? 그렇죠. 순수한 마음이 아닌 게 그게 지금 사잖아 사. 음. 정심에서 살짝만 보더라도 사잖아요. 근데 그게 위험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솔직히. 예. 우리 현실에서 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도 그렇지. 그렇지. 너무나도 거기 음. 살짝 빗나가는 생각 한 끗 차이로 이게 네. 달라지는 있잖아. 근데 이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사람마다의 그런 재능이 틀렸잖아요. 그렇죠? 사람마다 재능이 틀리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나는 뭘 잘하고 너는 뭘 잘하고 그 대신 나는 이걸 못하고 저걸 못하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이 한 번에 완성을 하면 좋은데 그러고 완성을 하려고 했더니 너무나 힘들고 확률이 떨어지더라. 그래서 방편으로 나온 게 뭐예요? 상중하를 하나로 해서 셀이라는 개념이 나왔죠. 분업. 분업. 그렇죠. 분업. 분업하고. 네, 분업과 협업을 통해서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했는데 이거는 상호 이해가 없으면 누군가 져주지 않으면 내가 이만큼 양보하고 저 사람도 저만큼 양보하지 않으면 이거는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죠. 내 주장을 끝까지 주장하다 보면 깨져요. 내 주장을 내가 100% 맞는다고 확신이 있어도 때로는 그걸 갖다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포기해 줄 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내가 100% 확신이 들면 절대 양보를 안 해요. 그게 전체주의고 그 일본의 아베식의 그런 정치잖아요. 지금 정치가 대부분 그런 거고. 그래서 이게 깨지는 거죠. 그런데 이 세 사람도 못 맞히는데 어떻게 5사람, 10사람이 맞히겠어요. 이건 실패한 모델인 거죠. 이미 이건 실패한 모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셀이라는 단어로도 쓰면 안 돼요. 내부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아니면 진짜 철저하게 이걸 쓰고 싶으면 자기가 성공 모델을 만들어 봐야 되는 거죠. 네. 지금은 이건 폐기된 모델이기 때문에 이 단어에 집중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 사실 얘기하는데 왜? 난 옛날 얘기하는 게 싫거든. 그래서 우리 몸도 한 마음에 맞춰서 율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한 마음에 율동을 만드는 걸 갖다 인체과학적으로는 생명과학적으로는 생체 리듬이라고 그래요. 생체 리듬이라고 하는데 이 생체 리듬이 어디에 있느냐 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그 리듬 주의자의 이 지휘 리듬을 어디서 만드냐 하면 시신경 교차점 시신경 교차점에서 만들어낸다 그래요. 그래서 눈동자가 두 개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신경이 요거 모이거든요. 와가지고 요 후두엽으로 와요. 여기가 옥침이고 여기 뒤통수죠. 가지고 시신경에서 오는 정보가 여기 모이고 여기 모이는데 여기를 시신경 교차점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가 개발이 되어야 기적인 세계를 볼 수 있고 그걸 하게 되어 있다고 2004년에 이야기하신 거 있어요. 네. 그래서 손을 비벼서 우리가 장심을 통해서 기운을 넣는 걸 하잖아요. 그게 이 장심의 기운을 통해서 이 시신경으로 해서 시신경 교차점을 자극하기 위한 어떤 훈련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리듬은 어디서 오느냐, 어디하고 동조를 하느냐 하면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구의 인간들은 기본적으로 시신경 교차점에서 만드는 리듬은 지구의 자전 주기에 맞춰서 리듬을 합니다. 지구의 자전 주기는 24시간이죠? 24시간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 시계가
옛날 지금 시계들은 전자시계 해가지고 무소음 시계도 나오고 하지만 옛날 시계들은 뭐 착착착 하면서 이게 태엽으로 돌리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면 빨리 돌아가기도 하고 늦게 돌아가기도 하고 배터리 양이 많을 때에 따라 틀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의 생체 시계도 마찬가지로 얘가 빨리 돌아가기도 하고 늦게 돌아가기도 해요. 지구의 자전 시스템은 24시간인데 이거는 어디에 영향을 받냐면 태양의 영향을 받습니다. 근본적으로 태양의 영향을 받아요. 태양. 그래서 매일매일 태양을 바라봐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 리듬이 깨져버리면 원인 불명의 불치병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때 뭐 오라고 맨날 그러니까 태양을 네. 걸으라고 네. 나가서 걸어라. 네. 선생님. 그래서 겨울에 우울증이 특히 많이 발생되는 걸로 과학적으로 나타났고 백야가 있고 하는 저쪽에 그 북유럽이나 이런 데서 우울증 때문에 대마초 같은 게 법적으로 예전부터 허용이 됐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치료 방법으로 뭐냐면 태양 광선하고 비슷한 빛을 갖다 카페에 들어가서 쫙 쐬요. 리듬을 맞추기 위해서. 네. 그게 파장이거든요. 결국은 이거는 뭐냐? 태양의 파장과 지구의 파장과 나의 몸의 파장을 맞추는 거예요. 한마음화 시키는 거예요. 리듬이 같이. 네. 거기 일치시키는구나. 네. 동전. 더 나아가면 이제 여기 이제 태양계였지만 태양계를 넘어가면 은하가 나오고 은하가 넘어가면 은하계가 나오고 성단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우주로 커지겠죠. 그 리듬과 맞추어 나가는 훈련이 뭐냐면 수련을 하는 과정이에요.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예, 그 리듬을. 그래서 동조가 태양에 지구에 되면 지구적인 차원의 에너지 정보를 알 수 있고 에너지를 어느 정도 끌어올 수 있어요. 또 달에 맞추면 달의 에너지를 할 수도 있고 태양에 맞추면 태양. 그러면서 이 자기가 끌어올 수 있는 정보의 양, 파장의 양, 에너지의 양이 점점점 많아지죠. 그래서 한마음이라는 게 바로 이 어느 지점에 한마음을 맞출 것이냐. 그래서 이 결국은 태양으로부터 지구로부터 내 있는 이 시신경 교차점에서 만드는 리듬을 받아가지고 내 몸에 있는 모든 그 위장, 심장, 췌장, 대장 이런 애들이 각자 다른 듯 하지만 그 리듬에 맞춰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은 몇 시에 가야 정상이겠습니까? 대변은? 말일 때. 아침에 아침에 새벽 아침에 그게 한의학에 나오는 건데 결국은 5시에서 7시입니다. 아침에? 대략. 근데 우리나라로 하면 5시 30분에서 7시 30분. 우주의 시간이 똑같네. 아침에 일어나면. 네. 가지고 무슨 시 그러잖아요. 자축인묘 그 있는데 그게 12경락하고 연관돼서 이 유주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7시 반에 뭐 몇 시에서는 몇 시까지는 뭘 먹고 뭐 하고 막 이제 그게 여기서 이 시스템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한의학에 있는 것들이. 예. 진실. 그거는 이제 나중에 다음 기회에 이제 좀 더 깊은 얘기는 하도록 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 파장을 맞춘다. 한마음이 된다는 것은 파장을 맞춘다는 얘기거든요. 예. 우리가 하고 있는 명상에서 하고 있는 가장 핵심이 바로 이 파장을 맞춰서 이 파장의 의미를 알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태양을 인정하지 않으면 태양의 파장에 맞출 수가 없어요. 지구를 인정하지 않으면 지구의 파장에 맞출 수가 없어요. 파장에 맞추려면 내가 그 수준에 올라가야 되고 태양이 나의 수준에 맞추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지구가 나의 수준에 맞추지 않는다. 그래서 나의 수준은 업그레이드 될수록 내가 자유자재로 그 파장에 동화될 수 있죠. 예. 그러려면 여기서 이 파장을 맞추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한 가지가 필요한데 그게 뭔가 하면 한국의 선인들 1번의 남사고 선인님 편에 나와요. 파장 동조를 위한 핵심 포인트가 뭐다?
아, 또 잘 안 보셨어. 네, 남사구 선생님 편에 나와요. 남자가 소연님이 말씀하셨다만 봤습니다. 뭐 이 파당 동조의 핵심은 지구의 파당을 맞추려면 거기 편에 나오죠. 하나의 모래알. 너는 누구냐? 솟아오르면서 하는 뭐 그거야? 그렇죠. 그게 그 핵심이거든요. 모래 모든 것이 들어있다. 뭐 이런 인간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우월하지 않다. 겸손. 그렇죠. 파당 동조의 핵심은 겸손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파장에 동조될 수가 없어요. 진짜 좋은 파장은. 저급 파장은 겸손하지 않아도 와서 동조를 시켜. 잘난 척하니까. 네. 그래서 수련의 핵심이 겸손이죠. 겸손할 수 있는가? 파장받고 싶다? 겸손해야 돼요. 진짜 올바른 파장, 무파장이 가장 강력한 파장이죠. 무파장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무슨 파장이죠? 소선에 나오는데 극적 파장이 있죠. 예. 유학생 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요 위에가 이제 알파파가 들어가는 거죠. 이게 가장 높은 파장인 거죠. 가장 최강. 네. 그래서 겸손하지 않으면 올바른 파장을 받기 어렵고 올바른 파장을 연결해주지 않는다. 파장을 연결할 때는 절대적으로 그 대상에서 나를 심사해서 파장을 연결해주기 때문에 그 대상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보여. 그렇죠. 잘 보여야 돼. 그게 핵심이야. 네, 그게 핵심이에요. 근데 거기서 원하는 건 바로 겸손을 원하신다는 얘기죠. 네. 넘어왔어요. 기운줄로. 선으로 만들어서. 기운줄을 갖다 선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줄을 갖다 줄선자로 하니까 한자로 했을 때 하얀 걸 쓰시면 안 돼요? 여기 잘 안 보여요. 진짜 화면에. 빨라니까. 네, 한 번에 뭐 잘 안 보여도 괜찮아요. 듣기만 하시면 돼요. 걱정돼서. 아,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말로 다 하기 때문에. 중앙에 있어요. 중앙. 네. 여기 비시반석에서. 그래서 이 선이기 때문에 이 선을 다양한 의미로 쓰죠. 그냥 한글로 된 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가 한글로 봤을 때 선은 뭐가 있죠? 어떤 걸 선이라고 하죠? 착할 선. 그 다음에 뭐 신선선. 그다음에? 신선선. 소설선. 이제 3,000% 가요. 그러면 선이 들어간 우리가 대표적인 게 많이 있죠. 초이스선. 뭐 박할선. 네. 제일 대표적이죠. 신선선자가 있고 이제 뭐 착한선자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줄선자가 있었죠. 라인. 앞선선. 네, 먼저 선자 있죠. 먼저 선자가 이게 내가 한자 까먹었어. 먼저 선 쓰시면 돼요. 먼저 선. 그 다음에 또 유명한 선이 하나 있어요. 아이 참 한자 저보다 앞선 세대는 한자 세대인데 한자를 모르면 안 되는데 10년이 지나갔잖아요. 우리 새마을 시대야. 배 아. 범선화라고 하잖아요. 배도 선이라고 선박잖아요. 네, 배도 선에 들어가요. 네. 그래서 이 줄이라는 게 결국은 뭐예요? 이어준다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뭔가를 이어준다. 점과 점이었다가 이걸 갖다 연결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이라는 것은 결국은 연결해 주는 게 있다. 그리고 뭐예요? 앞에가 있고 뒤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먼저 선자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 선이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주로 이제 줄선자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죠. 네. 연결된 어떤 그래서 이거 갖다 다른 말로 유식한 말로 옛날 말로 쓰면 선을 갖다 이 줄선을 갖다 옛날 용어로 쓰면 뭐가 되겠습니까? 아이고 도도한 수련의 세계에서 옛날에서 쓰던 이 용어가 줄. 있어요? 그럼요. 그렇죠. 도가 되는 거죠. 왜 이렇게 똑같아? 나 모르겠어. 빈이 됐나 봐. 하게 되면서 그분이 오셨어. 그분이. 유학생이라 실력이 아주 탁하네. 그래서 이
불이라는 것과 이게 길이잖아요. 길. 결국은 선이라는 게 지상에 선이 있으면 이게 길이 돼요. 예, 연결되는 게 길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옛날에 이걸 갖다 이 도를 갖다 이 길이라는 의미로 해석하고 선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면 좀 더 쉽겠죠. 이해하기가 쉽고. 예. 그래서 어디에 줄을 댈 것이냐, 어디에 선을 연결할 것이냐. 지금 21세기에 이 줄 대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어디에? 그래서 인맥 쌓기 네트워크. 예. 그게 줄 대는 거잖아요. 빨대 꽂는 거잖아요, 일종의. 근데 설계는 좀 못되잖아. 아까 있잖아. 잘 보이면 돼. 겸손하게 잘 보이면 돼. 예. 다 보고 있어. 걱정하지 마. 야, 너의 하늘을 다 알고 있다. 네가 모르는 거. 빅브라더스 그런 거 필요 없어. 그거보다 더 촘촘하게 보고 있는 게 하늘에서 그 감시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빅브라더 그런 거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옛날에 유학책에 다 나와 있는 거다. 네가 아무리 방에서 혼자 있는 것처럼 하면서 뒷돈 받아보는 거, 뒤도 새도 모른다고 하는데 하늘은 알고 있다. 그러니까 빅브라더 그 감시 사회를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다 감시받고 있는데 뭐 더 숨길 게 뭐가 있어. 그냥 당당하게 살아야지. 숨은들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뭐 숨길 게 있나 봐. 그래서 그래. 그래서 누군가가. 주에서 작다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결국은 하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늘을 보고 있는지 모르는 거. 다 보고 있다는 걸, 감시받고 있다는 걸 알면 숨어가지고 우산 치고 텐트 밑에 가서 닭딱지를 못 한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뭘 하고 있다? 이걸 무시하기 때문에 결국은 다른 말로 뭐냐면 믿음이 없는 거죠. 하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하는 거죠. 네. 근데 믿음이 없으면 라인에 연결이 안 돼요. 선택이 안 돼요. 절대.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뭐예요? 공개적으로 한다. 공개적으로 한다. 비공개적으로 뭔가를 한다? 작당모의를 한다? 다 아닌 거예요. 삿된 말로 불교식 용어로 하면 사입인 거지. 네. 사입이가 불교식 용어잖아요. 아 그래요? 사이비가? 네. 그 비가 사이비가? 사입이라는 용어 자체가 아 그래요? 네, 불교적 용어로 알고 있거든요. 기독교. 야단법석 그것도 불교 용어잖아요. 그렇죠. 네. 야단법석. 이판사판으로. 네. 이판사판. 그러니까 사입이는 어디에서만 쓸 수 있느냐? 원래 불교에서만 써야 돼요. 근데 그걸 갖다 기독교에서 사용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이단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네, 사입이라는 얘기는 안 쓰고 이단이라고 아마 근데 주로. 요즘은 두 개 다 쓰더라고요. 같이 쓰는 거죠. 근데 이게 일반화됐기 때문에. 근데 유래는 그렇다. 예. 근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인정하느냐 안 인정하느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인정을 하면 그래서 그 공개적으로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공개적으로. 비공개적으로 하면 간첩질, 뭐 쿠데타, 하여튼 그런 게 돼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떳떳하게 감출 게 없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예전에 어떤 선생님께서 하셨냐면 가다가 누구한테 비밀스러운 편지를 내가 친구한테 보내. 근데 이걸 갖다 전령사가 이걸 갖다 지금으로 치면 우편부죠. 우편부가 가다가 길거리에서 떨어뜨렸어. 근데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그걸 갖다 어떻게 주었어. 그런데도 그게 흠집 잡힐 내용이 없을 정도까지 돼야 된다. 그게 누구냐? 정약용 선생님의 그 글에 나와요. 네. 그만큼 정직하게 해야 되고 투명하게 살아야 된다는 강조하는 거죠. 네. 흠잡을 데가 없어야 된다. 네. 흠잡을 데가 없도록. 네. 그래서 이제 이 선이 있잖아요. 이 선이 있는데 이게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으면 일직선이나 그런 게 되죠. 근데 이게 회전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역을 만들어버리면 이게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죠. 가다 말고. 네, 어떤 영역을 만들면 선이 그래서 같은 곳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게 되는 어떤 리듬을 가지고 반복하게 되면 어떤 형상이 나오는 거죠. 네. 그게 평면적인 형상이냐 뭐 입체적인 형상이냐에 따라 틀리겠지만 어떤 영역이 있는 거죠. 영역.
이 영역은 그래서 안과 밖이 다르고 구분하는 어떤 경계를 나타냅니다. 선이라는 것은 경계를 나누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예. 오늘 하려고 하는 게 팔문헌이잖아요. 그죠? 팔문헌인데 팔문헌은 원으로 기본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큰 원은 2개. 그리고 선이라는 막대기가 몇 개.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구분하는 영역이 있다. 이 안과 밖에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팔문헌을 둘로 나누면 어떤 모양이 나올까? 각자 필기도구에다 한번 그려보시겠어요? 어떤 모양이 나오는지. 이걸 팔문헌을 둘로 나누면 어떤 모양이 될까? 아니 그거는 각자 자유죠. 네. 입체에서 그러니까 그는 각자 그건 자유예요. 이게 방법은 수만 가지가 될 수도 있고 수천 가지가 될 수도 있고 한 가지가 될 수도 있고 세 가지가 될 수도 있고 그래요. 오늘 그 중에서 몇 가지만 해보자는 얘기죠. 이 팔문헌을 둘로 나누면 왜 나눠야 돼? 경계가 있다 그랬잖아요. 금방 얘기했잖아. 경계 안과 밖을 나누는 경계가 있기 때문에 원이 있기 때문에. 그 안과 밖을 나누면 되겠네. 아니 그러니까 말로 하지 말고 그림으로 그리라니까. 그거 말하는 못 나누겠는데요. 나도 그 아까 나누기 왜 싫은데요. 나눠야 되지? 나는 이 생각이 드는데 왜 못해? 왜 나누는? 오늘의 주제가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그래서 팔문헌에 대해서 알아보자.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기 위한 어떤 그 방법이었죠. 괜히 아까 뭐 생태식이 나오고 쓸데없는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다 일맥요연한 저만의 어떤 구상이 있었어요. 그렇지. 군뱅이가 우리가 떨어질 때 허건날 우리 동맥수련할 때 팔문헌 반으로 나눠서 용천에다 붙이는데 그 방식 말고 다른 방식을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죠. 팔문헌 할 때 맨날 우리가 했던 방식이 뭐예요? 요러고 반으로 나눠가지고 썼잖아요. 이 방법 말고 오늘도 동맥수련 하면서 팔문헌 반으로 해가지고 용천에다 붙였잖아요. 장심에다도 붙이고 본론에 집중 안 하시고 계속 딴데 안과 밖을 놔두라니까 지금. 팔문헌을 반으로 하면 둘로 나눠도 팔문헌은 똑같이 모양이야. 예, 그건 그거고 이제 수련 말고 이제 일단은 팔문헌을 반으로 나눠보자 이거. 아니, 일단 항상 예, 둘로 나눠보자 이거죠. 예. 반으로 나눈다는 개념이 아니라 둘로 나눠보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을 둘로 나눠보자. 예. 모양이 팔문헌을 둘로 나누면 어떤 모양이 될까? 똑같이 모양. 똑같이 모양이 아니야? 근데 두 개를 합하면 팔문헌의 기본 모양이 나오겠죠. 예. 합하면 하나가 되고 나누면 두 개가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이해된 대로 하세요. 예, 이해된 만큼 팔문헌을 둘로 나눠 보세요. 예, 정답은 없어요. 예, 팔문헌을 두 개로 나눠 보면 결국은 경계라는 개념을 제가 사용했는데 경계를 나눈다. 팔문헌을 가지고 경계를 나눌 수 있다. 팔문헌을 가지고 경계를 나누면 두 개의 경계가 나오겠죠. 하신 거 이제 다 그림 그려보셨죠? 아 정말 이게 팍팍팍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얼마나 선서 공부를 엉터리로 했는가에 대한 이게 반증이거든요. 우리가 20년을 했는데. 그렇죠. 예. 알겠어요. 너 사실 알아. 상기시켜줄 필요 없어. 알고 있어. 네. 여기는 이거 됐고, 예. 그래서 둘로 나누는 방법을 했는데 이제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게 수준에 따라서 두 가지 버전의 둘로 나누는 게 나와요. 그냥 제가 잠깐 생각했던 게 어떻게 나오냐면 이 경계를 검정원을 가지고 경계를 삼는 방법이 있고 밖에 있는 청록색을 가지고 경계를 삼는 방법이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를 경계로 삼는 수준이면 어디가 될까요? 요게 없고 여기 안과 밖 이 검정 라벨을 가지고 여기를 가지고
둘로 나누면 경계 이런 식의 경계 구분법을 사용하는 사람의 수준을 가지고 나는 단어를 가지고 생각을 해봤거든요. 수준을 가지고 극단적이다. 뭐또 극단적이게 생겼다. 뭐 그 멘트나 예. 극선하지 극선. 극선하고. 우리 다 극선파네. 아니 좀 더 창의적인 수준을 좀 더 높여보세요. 인간의 수준에서 계속 하지 말고 인간이 이렇게 해요, 이렇게. 이걸 가운데 원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수준은 뭐냐? 선인의 수준이 되면 이 수준 이걸 가지고 그 세상을 해요. 가운데 원을 가지고 쓰면 가운데 원은 이걸 갖다 우리는 완기 공간이라고 하죠. 여기를 뭐냐? 불완기 공간이라 한다. 불완전한 기적인 공간, 완성된 기적인 공간. 이건 선인의 수준. 그러면 여기를 가지고 간다. 여기는 이게 청록색이잖아요. 청록색은 하늘이죠. 그래서 요게 있는 세상과 여기에 있는 세상, 여기는 하늘이 되고 요 밖은 뭐 지상이 되거나 그냥 일반적인 우주가 되는 거죠. 우주의 다양한 요소. 또 여기는 다른 말로 하면 물질적인 세상이고 여기는 기적인 세상이고 영적인 세상이고 뭐 그런 걸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요걸로 나누죠. 그래서 세상의 고전에서 나와 있는 세상의 구분법은 이 방식이에요. 우리가 기존에 사용했던 세상의 구분법, 고전을 통해서 배우는 세상의 구분법은 이 방식이에요. 그런데 새롭게 배운 방식은 이 방식도 존재한다. 완기 공간과 불완기 공간, 즉 선계와 선계가 아닌 것. 조금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녹색. 여기는 청록색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하늘과 지상을 나누는 라벨이 띄거든요. 하늘과 지상. 하늘이라는 게 물질적인 하늘도 있지만 영적인 의미의 법계 뭐 해가지고 하천, 중천, 상천 뭐 그런 식의 지상과. 근데 보통 요것만 배웠는데 나중에 보니까 요 하늘을 다시 하나 더 나눌 수 있다고 하더라. 그걸 배운 거예요. 우리가 배웠던 것들은. 그래서 요 안에 이 안에 있는 하늘을 모르면 뭐가 나오냐면 아까 얘기했던 교주가 나와요. 사이비가 나와요. 왜? 이미 내가 이 가운데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가 최고인 거예요. 근데 이 안을 더 해버리면 더 멋진 유토피아가 여기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늘이죠. 내가 해야 될 게 내가 가야 될 때가 있네. 끝이 아니네. 끝없는 길을 가야 되구나. 그러면 이런 걸 안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할머니는 기본적으로 이 세상을 나누는 경계인데 완기 공간과 불완기 공간 또는 하늘과 지상, 기계와 물질계 이 두 개로 나누는 세상일 수도 있고